수험생 여러분, 사회지문입니다. 사회지문은요, 통으로 다 하진 않을게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다룬 법지문이죠. 그리고 EBS 연계지문이고요. 근데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지문. 너무 쉬웠다. 그렇긴 한데, 이제 5번 문제가 예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한 48%가 틀렸습니다. 뭐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기출 공부할 때 오늘의 컨셉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려워서 해설을 듣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에 기출 분석의 방향성을 쌤한테서 잡아가라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5번을 좀 공부해보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5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답은 4번이죠. 2번을 많이 골랐는데 제발 선지 똑바로 읽자. 그죠? 기억의 목적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기억을 금지하는 목적 똑바로 읽으면 아마 안 틀렸을 거야. 근데 2번을 많이 골랐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빨리만 가는데 관건을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선지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차가 많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답을 정확하게 내는 게 우선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좋겠고요. 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4번 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오늘의 목적. 앞으로 기출을 공부할 때, 기출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성으로 삼아라. 기출을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해 달라. 이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을 볼게요. 니은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괜찮나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요 단락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사업자가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단락이에요.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이 푸는 거죠. 이제 6단락을 보고 나서 그렇지. 주체는 사업자가 이용 후기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관용어라고 할게요. 그냥 누구의 소비자의 그죠?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 후기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봤던 선지는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 소비자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앞으로 계속. 그냥 쌤이 볼 때 이렇게 지웠으면 돼요. 이거 이렇게 지웠으면 돼요. 이렇게 판단했으면 돼요. 그러나 사실 정말 이게 다는 아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 선지였거든요. 쌤이 볼 때. 그게 뭐냐면 포함 관계를 물었어요. 그쵸?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업자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만든 물건을 구입하면 그럼 소비자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고민을 해봐. 지금부터 분홍색 글씨로 하는 거 실전은 그냥 이렇게 끝냈으면 될 것 같아. 쌤이 봐도. 뭐 특별하지 않다면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전이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요. 끝나고 나면 고민해봐라. 근데 이 선지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포함관계를 물었다는 거야. 포함관계. 그럼 여러분 이게 포함되는가를 생각해봤어? 그럼 이거는 소비자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선지라고 사실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건 이 소비자의 이용 후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용 후기 남겼을 때 포함이 안 되냐? 이거 생각해봐라.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이렇게 허술하게 뒀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 이게 좀 오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상위권일수록. 그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평가원이 허술하게 뒀을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질문을 던져. 조금이라도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기출 공부할 때 질문을 던져.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거야. 뭐냐면 평가원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알겠어요. 사설로는 못하는 공부야. 왜? 사설은 이렇게 하고 어이없어 이런 경우가 많지. 아니 뭐 내가 사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쌤도 못 만들어 이렇게. 알겠어요. 모든 국어 강사는 못 만들어요. 왜? 이거는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사후적인 분석을 잘할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게 최고 전문가들이 쓴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지문은 경제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지문 교수가, 법학과 교수가 쓸 거라고. 오케이. 특히 이제 경제법 쪽을 전공한 그런 교수가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수가 쓴 글을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요, 국어적으로 다듬어요. 왜냐면 전공 교수가 쓰면 국어적으로는 안 예쁠 거 아니야. 너무 전문적이고 그걸 국어적으로 만져. 그래서 선지를 같이 만들어내요. 그것도 국어적으로 검증하고요. 철학과 교수들도 들어가시거든요. 논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논리적인 하자를 검증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등학교 국어쌤들이 고3 수준의 검토를 맡아요. 필요하다면 지문 내용을 더 쉽게 풀어 쓰고요. 필요하면 용어 뜻풀이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난이도를 맞춰. 고3이 할 수 있게. 배경 지식 없이.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어휘력 말고요. 배경 지식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지문을 만드는 거야. 쌤이 물어볼게요. 누가, 어떤 사설 업체가 흉내를 내는 거지 똑같이는 못 만든다고.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 잡다한 얘기는 다 집어치고 기출 공부할 때만 이렇게 의문을 던져봐. 사설은 해설 보고 지나가도 돼. 근데 기출은 질문을 던져. 잠깐, 포함 관계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되나, 이 소비자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라. 그러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근거가 없다면 사실 이거 좀 너무 애매하잖아. 그 사업자가 지가 사면 소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면 자기도 소비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불법 아니야? 그러면 그런 애매함을 남기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평가원이. 이제 그걸 좀 말하는 거야. 그냥 다시 실전이었으면 이걸로 끝내.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건 기출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근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 때 거기까지 못 봐도 맞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논리적 근거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보기를 바랬던 부분, 그런 걸 쌤이 말을 해볼게요. 어디냐면 그 윗단락입니다. 5단락이야. 5단락.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천 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무조건 제3자예요. 제3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깨지죠. 괜찮나요? 사업자는 안 되는 거지. 제3자여야 된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느낄 때 사업자가 아무리 지 물건을 샀어도 얘 안 돼. 제3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라. 그럼 쌤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로 이렇게 마저 지워주면 되는 거야, 이 선지? 안 되지. 이걸로 아직 못 지우지. 왜요? 추천 보증이잖아. 이용 후기 광고가 아니야. 추천 보증에 대한 얘기야. 즉, 이 얘기와 추천 보증과 이용 후기 광고를 연결하는 말은 없었을까?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있었겠지. 그지? 마지막에 그건 알겠어 지금? 그래, 만약에 이런 의문이 들더라도 그걸 깨뜨리는 근거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제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업자가 소비자처럼 물건 직걸 사도 제3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뚫을 수 없다. 4번 선지를. 왜요? 그래, 그건 이용 후기 광고를 말했잖아. 이용 후기 광고. 근데 얘는 뭐야? 추천 보증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추천 보증 안 해. 만약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하나를 찾아왔어요. 자, 근거를 봤더니 제3자라는 근거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근거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해. 뭐냐? 추천 보증.
하고 이용 후기 광고. 만약 이게 포함된다면? 이게 여기 들어간다면? 성립하지, 이제부터. 그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용 후기 광고도 추천 보증에 들어가니까 제3자가 쓴 것만 되겠구나. 그러므로 사업자가 직접 쓴 건 절대 지가 돈을 내고 사더라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란 얘기지. 납득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럼 저 연결해주는 표현이 뭐냐고요? 다시 6단락입니다. 봐봐. 5단락 지금 보고 온 거고 이제 6단락이야. 위에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 그 5단락에서 말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말했다는 거네. 5단락에서요, 이용 지침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심사 지침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이용 후기 광고가 나왔다는 얘기네. 거기서 말하는 이용 후기 광고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읽어봐봐. 봐봐.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 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자, 이게 바로 이용 후기죠. 괜찮습니까? 뭐 이용 후기도 지금 뜻풀이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럼 그건 고3 수업, 고3 지문은 아니지. 초딩 지문이지,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용 후기를 용어 정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자기가 써보고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추천을 하는 거야. 그게 이용 후기죠. 그러므로 사실 추천 보증 안에 이용 후기는 포함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므로 제3자의 독자적 의견이라는 추천 보증에 대한 설명은 이용 후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용 후기는 사업자가 직접 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쌤 생각은 그래요. 나는 실전이라면 오히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고 넘어가도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태도로 기출을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석학들이 만드시는 거고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의구심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기출 공부 아닐까요? 그죠? 어려운 포인트를 잡아내는 공부 아닐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남은 기간 동안에 쌤이 말하고자 하는 기출 방향이다. 기출 학습의 방향. 그 말씀이 하고 싶었어요. 사설도 풀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그럴 때는 사설은 해설지 읽어보고 조금만 고민해보고 조금 미심쩍은 물음표가 나오면 넘어가. 아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을 거야. 아니면 끼워 맞추기로 막 설명을 할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쌤 생각에.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설들도 요즘에 되게 잘 만들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가끔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완벽한 근거로 안 나올 때가 되게 많다. 그런 거는 좀 사설은 감안해야 된다. 그럼 사설은 어떤 용도로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사설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쌤이. 그지? 3가지 정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실전 훈련입니다. 80분을 재고 풀어내는 훈련. 그거는 기출로는 분석을 하고요. 얘는 실전 훈련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오답 정리 정도 하는 것 같아. 분석이 아니라. 막 지문을 막 구조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 선지 근거를 다 완벽하게 맞은 것까지 다 해보고, 이런 느낌. 그다음 어떻게 선지를 만들었나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은 기출 가지고 하고, 계속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 기출해서 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설은 그냥 오답 정리까지. 아, 이래서 틀렸다는 거구나. 출제 의도가 이런 거구나. 해설지 정도 보고 이해됐다면 지나가라. 근데 난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 EBS 원문들을 다시 한번 쳐다봐라. 알겠습니까? EBS 연계 대비의 목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출은 고민입니다. 고민. 어느 정도의 깊이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자꾸 물음표를 던져라. 그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쌤이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이게 몇 번 선지에 대한 얘기였냐면 4번 선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오답률이 높았던 아이들이 많이 골랐던 선지가 아까 2번. 이건 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선지 똑바로 읽어라. 이게 기억의 목적이 아니다. 기억을 금지하는 목적. 이것만 똑바로 독해가 됐으면 되고요. 나 3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죠. 이게 이런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술 방식인데, 사과부터 설명해 줘. 그리고 나서 열대 과일이 나오고 온대 과일이 나오는 이런 구조. 그러면은 선지를 만들 때 열대 과일, 온대 과일도 과일이잖아.
그러므로 이 사과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면 이 설명은 여기도 연결될 수 있고 여기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뚫어야 돼요. 얘들아, 쌤이 지금 사과라고 써놨으니까 쉽지. PCR로 바꿔볼게. 오늘 PCR 복습하라고 했잖아요, 쌤이. PCR, 전통 PCR, 실시간 PCR. 그럼 실시간 PCR은 PCR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성질을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때 이 3번 선지는 그 상하위 개념을 이용한 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봐봐.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예외적인 사례들이 좀 나오지만 어쨌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용 후기 광고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상하위 개념. 얘를 설명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느껴줄 건 이용 후기 광고도 광고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주셔야 한다. 이게 선지를 만드는 원리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2개월을 보내봐라. 그러면은 한결 또 시선이 올라가지 않으실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선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뚫어주실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쌤 생각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설명하고 싶은 건 요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도 사실 막 오답률 20, 30%인데 와, 이걸 설명할까 말까, 문학은 왜 하지 말까 막 이 생각도 하다가 그래서 31번 문제를 가지고 쌤이 좀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31번 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쌤의 해설 강의의 방향성은 뭐 오답 정리를 해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답을 이해해라 막 이것도 아니고 어렵지가 않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전혀 안 두고요. 남은 기간 기출학습의 방향성을 구모를 가지고 보여드린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질문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쉬운 질문. 기출 중에 쉬운 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아니라는 거 좀 봐라. 이게 쉽잖아. 근데 자꾸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평가원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봐라. 그런 거 하나가 수능날 한 문제를 맞춰줄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한 단계 또 발전하는 그런 9월 모의고사가 되겠죠.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모 같은 거 보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쌤이 말하는 것처럼 또 기출을 이렇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시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